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테이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오신 분입니다. 허창원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특보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도의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소개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무특보로 소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누구 박찬대 원내대표 정무특보란 뜻인가요? 정무특보죠.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전 충청북도 의원입니다. 허창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가요. 작년 말에 박찬대 원내대표 이제 정무특보를 맡아서 원내대표와 같이 더불어서 정책과 민주당 조직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그것을 새롭게 꾸려나가고 있는 허창원입니다. 그 원내대표 정무특보는 뭐 몇 명이나 됩니까? 충북에는 1명이고요. 광역 단위별로 이제 1명 정도씩 해서 전국적인 정책과 이제 조직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제가 이제 충북에서 제가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정무특보가 몇 번 안 되는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현안에 대해서도 한번 네. 말씀 나눠야 되겠네요. 중앙당 계신 분하고 말씀 나누는 것 같네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공수처 수사를 안 받지만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12월 3일 비상겸 선포 이후 지금 뭐 50일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 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처음부터 제왕적인 대통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권력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박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공권력, 군대를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유린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조폭들이 그랬어요. 네. 기분 나쁘다고 자기 부하들 보내서 겁주고 뭐 이런 거. 지금 사실은 조폭도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권력을 개인의 사유물처럼 그렇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반드시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네,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지금 그런 과정들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또 나라가 어수선한 부분들이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조기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수습이 돼서 국민들이 생업에 좀 안정을 취하는 그런 환경이 좀 빨리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다. 네. 뭐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 한번 방문하겠다. 뭐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던데 어때 분위기 어떤 거예요? 진짜 민심은? 지금 민심은 일단 나쁜 놈부터 때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심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나빴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기로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렇다면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당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을 민주당이 이제 채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하거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제 끝났고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시작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느끼고 실질적으로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해 나가는 제 일당으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보여드려야지 아마 국민들의 신뢰가 공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중앙당에 계시니까 원내대표 정무특보라니까 그 이재명 때리기라기도 하고 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여론이 좋을 수도 있고 뭐 또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 그 당내에서는 뭐 어떤 경쟁 구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이라는 것이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도 한 제품을
계속해서 보는 것보다는 또 경쟁 제품들이 나와서 거기서 선택을 할 때 그 사회에서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환경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후보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도 채워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심판,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거기서 후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될 것이다. 뭐 네. 그런 거는 없고요. 네. 국민들의 심판은 항상 냉정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또한 또 다른 후보들 마찬가지로 국민 앞에서 늘 겸손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국민 앞에 겸손히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는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또 대권까지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듣는 것 같았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 네. 일단 너 정치는 생물이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 뭐 대통령 얘기 이제 그만 좀 하고 하도 여러 곳에서 많이 하니까 김영환 지사가 이제 새해 들어서도 또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뭐 정무라인도 바꾸고 산하기관장도 많이 바꾸고 재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도정세선을 위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이제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네. 이거 김영환 지사 지금까지 도정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능력이 부족한 도지사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제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만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최하위. 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작년도 최하위. 사실은 충청북도가 다른 건 몰라도 경제 성장률만큼은 네. 전국에서 항상 1등 아니면 2등을 차지했거든요. 2등을 하더라도 서러울 정도로 이시종 지사가 어쨌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하게 해나갔는데 작년에 0.4%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전북도가 0.2%. 그래서 전국 최하위를 했는데 사실은 이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주만 해도 오창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오송의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거기에 방사선 가속까지. 그러니까 충청북도 청주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는 미래 성장, 신성장 전략에서 모든 것을 전국에 있는 모든 종합적인 것을 다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0.4%의 경제 성장률을 했다? 이건 굉장히 좀 사과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또 맨 취임 초기에 50조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네. 그때 한참 프랭크도 붙이고 선전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착시 효과죠. 그 첫 해에는 이시종 지사 때부터 해오던 사업들이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건데 과연 김영환 지사 2기, 3기 아니 2년차, 3년차 그때 투자 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사실 저는 발표가 안 돼서 모르겠어요. 저것 또한 궁금한데 그럴 정도로 경제정책에서도 굉장히 저는 실패한 도지사다. 그리고 레이크파크라는 거 그거 하나로다가 밀다가 이제 뭐 법 개정 안 되니까 그거는 어디 가다가 뭐 꺼다는 보릿자루처럼 어디 갔는지도 없어지고 지금 좀 문화의 바다라는 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문화의 바다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먼저 번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을 준비하면서 청주시 관광 1번지 사업이라는 것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게 어떤 사업이었냐면 성황길과 소나무길 그리고 상당공원 그리고 여기 지금 태희가 있는 향리단길 육거리 철당간 문화재조장까지 하나를 만들어서 이곳을 관광 산업으로 만들겠다. 왜 그러면 청주 시내 문화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통해서 관광 사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 맥락에 김영환 지사가 이야기하는 문화의 바다가 일부예요. 근데 사실 문화의 바다가 뭘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문화의 바다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생산력이 얼마나 높아지고 사업성이 어떠지고 어떻게 변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뭐 하다가 안 되면 문화라는 이야기를 해서 뭐 지금 저 가덕에 있는 자치원수 부지도 그냥 뭐 문화 뭐 관련된 시설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영환 지사가 하는 도정은 갈비탕 장사를 하면서 갈비탕에 신경을 안 쓰고 다대기에만 신경 쓰는 굉장히 부족한 도지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영환 지사가 있는 그 4년이 잃어버린 충청북도의 4년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대기 정치랍니다. 또 새로운 신조어를 만드셨는데 또 화가 닿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게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재를 잘 쓰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 그 밖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요소들이 다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충청북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종 지사나 역대 도지사들은 충청북도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가 딱 와서 보니 호수는 많고 강도 많고 이거 하나 해서 연결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달콤하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자극적인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대기, 그냥 맛만 살짝 낼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정치인들,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도지사는 정치인 이전에 행정가거든요. 그러면 도민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네.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시종 지사가 2010년도에 경제 규모 4%를 목표로 해서 3%에서 시작해서 3.7%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하향 곡선을 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김영환 지사가 좀 신경을 쓰고 다시 박차를 가해서 올려야 되는데 한 가지 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충청북도의 미래 먹거리가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라면 오송 3산단 있잖아요. 예. 오송 3산단 저희가 이시종 지사님이나 도의원 할 때 국토부하고 어렵게 해서 205만 평을 지정을 했었어요. 근데 김영환 지사가 이제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125만 평으로 줄였거든요. 절대 농지인가 그것 때문에. 절대 농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예. 거기에 하우스 만들어 놓고 절대 농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김영환 지사가 그 현장을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관철시켰을 거예요. 이시종 지사 같았으면. 그러면 205만 평과 125만 평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통방 났네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그 205만 평을 조성을 해놨으면 그때 흥덕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주장했던 삼성을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충청북도의 성장 전략이 제조업 기준은 기본으로 해놓고 그렇게 성장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놓쳐놓고 뭐 맨 언행으로다가 구설수에 오르는 일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충청북도에 이번 김영환 지사가 이끄는 충청북도 도정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김영환 지사가 역점적으로 미는 일하는 바퍼. 네. 어르신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뭐 좋아하긴 하는데 그것도 좀 잡음이 많던데. 네. 뭐 일일이 얘기하자면 뭐 길고요. 네네. 저는 걱정이 바퍼 그 출퇴근이나 네. 작업하다 안전사고가 좀 걱정이 되고 네. 여기 사업에 참여하고 또 절로 가서 벌고 뭐 그런 분도 있다고 하고 하여튼 좀 너무 과하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또 뭐죠 돈 내는 건 좋은데 딴 데 어차피 낼 거 여기 갖다 주는 거 아닌가. 네. 준조세가 되는다는 우려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뭐 김영환 지사 측근도 잘 알던데 잘 차분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김영환 지사도 얘기했으니까 이범석 청주시장에 관련해서도 안 여쭐 수가 없는데 네네. 오송 참사 때문에 중대재해 시민처벌법 위반 이제 혐의로 좀 기소가 됐어요.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단체장의 가장 큰 임무는 시민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오송 참사가 나기 이전에 단체장이면 그 해당 부서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큰 공사 현장 같은 경우 안전이 우려되는 곳들은 사실 한 바퀴만 돌아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못했다면 그건 단체장의 책임이고 또 이번에 이제 무안공항에서 참사 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참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단체장의 자세가 중요한데 일단은 그 유가족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그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범석 시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했다. 그것이 결국 중대시민재해법의 기소까지 되는 것까지 가지 않았는가라고 예. 보는데 일단 단체장으로서 역할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범석 시장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청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거든요. 경쟁력이 굉장히 좋고 대전과 청주를 비교했을 때 청주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큰 데예요. 예를 든다면 옛날에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을 기점으로 한 교통의 요지였었거든요. 지금은 교통의 요즘과 오송역과 청주국제역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이 성장 전략이 방사선 가속기, 2차 전지, 네. 반도체, 바이오 모든 것들이 지금 충청북도 청주에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삶이 윤택하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사실은 꿀잼 도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수영장 만들고 물놀이장 몇 개 만들고 그게 꿀잼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면서 꿀잼 도시라고 해야 되는데 이범석 시장이 주장하는 거는 수영장 어디 금년에 2군데 더 물놀이장 만들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정도는 읍면동장이 네. 제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청원구에 예를 들자고 해요. 청원구에 국립해양박물관 그리고 초정행궁 치유마을, 태교랜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잖아요. 이 관광성으로다가 들어오는 예산들이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600억이 넘어요. 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꿀잼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타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단체장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로 부정수급 문제 생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손실금 보상금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것인지 부정수급이 생겼을 때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도 시장이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청주시장을 준비하면서 공약으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청주도시환경공사로 출자 전환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면 청주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부분을 청주의 계획하에 좀 키워보겠다라고 해서 출자 전환해서 청주도시환경공사로 제가 출자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김영환 지사가 이제 그걸 깨달았는지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네. 이범석 시장이 네. 그거라도 지금이라도 해서 좀 다행이고 또 한 가지 더 정책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하상가 제가 청년특구 도의원 때부터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시장 때 청년특구 문제를 지하상가 청년특구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으로 걸었고 이범석 시장도 청년 특화 지역으로다가 네.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임기 이제 내년에 끝나야. 근데 아직도 지하상가를 저렇게 방치해 놨거든요. 올해 한다는 것도죠? 그냥 올해 이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걸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끌 게 아니라 사실은 저게 왜 필요하냐면 청년들의 공간은 예전에 왜 청년들의 공간이 세워놓고서 한 40%가 1년 내에 망했다라고 통계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 곳에 청년들의 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하상가는 성안길과 소나무길에 청주 시내 청년들이 다 모여요. 그런 공간에 청년들의 그 기획력을 넣어주면은 그리고 거기는 청주시 소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들어가. 그래서 이 성안길과 소나무길 청년특구를 활용해서 이 지역을 청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관광 1번지를 만들겠다는 게 제가 시장 준비를 하면서 내놨던 공약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범석 시장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설마 일을 안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정책적으로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늦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범 시장이 남은 1년 임기 동안 좀 청주 시민을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제대로 일해주기를 좀 바란다. 그 말씀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미안하고 또 짓궂은 질문인데 네. 김영환 지사랑 네. 이범석 시장이랑 지금까지 평가를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씩 줄 수 있어요? 일단 낙제점이죠. 둘 다? 예. 그 낙제점이면 점수에 의미가 없네. 예. 김영환 지사의 역할은 지사로서 역할을 못했고, 일단은 이범석 시장도 마찬가지고 김영환 지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형 참사를 통해서 도민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 우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청주시장 도전했을 때 어디까지 가신 거죠?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경선. 네. 경선도 왜 1차 경선 있고 왜 본 경선? 최종 경선이죠. 이제 한범덕 시장님하고 송재봉 현 의원하고 이제 저하고 셋이서 경선을 했는데 제가 그때 대략 한 25% 정도 받고 저 경선에서 좀 떨어졌는데 일단은 전 나름대로는 착실하게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많이 준비를 했고 그래서 청주시에 대한 정책을 하면 사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려고요. 청주시에 대한 정책.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큰 이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이제 관심도 있고 논란이 되는 게 청주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준공영제라는 게 하프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내버스 서비스 노선의 개선은 체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논란이 좀 많은데 이런 거는 좀 지금 현재 일단 문제가 뭡니까?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도 요새 좀 한참 뒤다보고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버스 준공영제라는 것이 청주시에서 버스 노선권을 갖고 오고 버스 회사에서 생기는 손실금을 보존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2021년도에 시작되면서 그때는 4,500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작년에 717억이 버스 회사에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냐? 금년에는 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08억이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금년도는 제가 보기에는 버스 손실보상금으로 800억 이상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800억 원? 예, 800억 이상이. 그러면은 버스 요금도 받잖아요. 버스 요금도 받죠. 그러니까 그러면 버스에 승객들이, 시민들이 돈을 내고 타는 그 1년치의 그 총 합은 얼마냐? 그 대략 500억 정도가 돼요. 500억 원. 예. 그러니까 청주 시민들이 500억을 내고 타는 버스에 손실보상금으로 800억이 들어간다.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여기 500억 버스 요금이 자꾸 오르기도 하던데. 그럼 이 손실보상금을 안 주려면 버스 요금이 최소한 2배 이상 돼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정책을 한번 좀 전환을 해보자. 과연 이 버스 준공영제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시민들에게 그럼 혜택이 가고 도움이 갈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준공영제가 시작되기 전에 버스 회사에 지원되던 것이 200억대였는데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버스 회사들이 어려우니 340억까지 늘었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점차적으로 준공영제가 아니고 늘어났다고 하면 지금 한 400억 정도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청주 시민들이 타는 그 버스 요금 500억을 시에서 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400억과 500억 하면 900억이죠. 그러면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돈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청주 시민들이 내는 그 비용을 시에서 오히려 내주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으로 버스 회사가 가져가고 탄소 중립이 요구되는 지금 시대에 친환경 정책으로 저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준공영제보다는 청주시 시내버스 무상교통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500억을 가지고 만약에 시민들이 먼저 지급을 했어요. 저는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버스 요금을 시민들이 냈던 버스 요금을 500억 정도 되는 돈을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청주 시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방법은 어떠냐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화폐 500억이 청주 시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돈다면 네. 굉장히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이범석 시장이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무상교통 시대를 열고 중국경제 과감히 내려놓고 버스 승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굉장히 이것이 잘 돼서 버스 승객들이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대중교통을 좀 활용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면 100%가 아니라 70% 정도부터 지원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지금 계산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청주 시민들이 내는 요금에 대해서 전액 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다 무상으로 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리고 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부분도 이번에 이제 부정수급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돼야 된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미진한 부분들이 장애인 이동권인데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시가 보강을 해나간다면 청주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탄소 중립도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통해서 무상으로 타볼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지역 화폐로 또 환원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 시내버스 무상교통 시대 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쨌든 청주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탈 때 돈 안 냈나 실질적으로?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뭐 요금을 청주시가 보존해 주자는 얘기인지 예. 아니면 운영 자체를 청주시가 직접 하는 것인지. 지금 운영 자체를 청주시가 하는 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버스 회사의 그 소유권 문제라든가 그 비용 문제가 사실 지금 계산한 것보다 더 들어가요. 그러나 지금처럼 보존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시민들과 단체장, 시장이 그것이 의견이 맞아진다면 공영제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부분은 차후에 스텝으로 밟을 내용들이고 지금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해나간다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버스 준공제 폐단을 저는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청주 시민들에게도 환영받을 일이고 저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또 아니 나오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려놓을 테니까. 네. 아니 소유랑 경영이 분리되면 이거 뭐 1,300억이잖아요. 800억 네. 더하기 500억, 1,300 그러니까 500억을 시내버스 청주시가 된다고 치면 나머지 손실보상금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소유와 경영의 문제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네.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검토가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야기하는 거는 오반 것 같고 그리고 진천 시내버스는 그럼 돈을 대신 내주는 거죠? 진천과 음성은 올해부터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돈을 이미.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거고 무료로 하는 거죠. 진천군이 시내버스를 인수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모델하고 여러 가지를 네. 저도 아니 뭐 지원해 주는 게 800억이고 시내버스 요금 다 해봐야 500억밖에 안 되는데 어디 그 동부원인가? 산 것도 뭐 요새는 중북도도 그렇고 100억짜리 사는 거는 금방금방 사대요. 뭐. 네.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적인 정책이 무엇이고 탄소 중립에 무엇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이 면밀히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타당성 있는 정책이고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라면 시민들도 호응하지 않을까. 언제 또 기회가 되면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가 고민해보고 전환해야 되는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마음대로 무상으로 탈 수 있고
또 갈 수 있는 곳을 잘 연결이 된다면 네. 굳이 차를 끌고 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돼서 교통이 줄어들면 김영환 지사가 말한 것처럼 사직대로를 뭐 공원화를 하든 뭐든 지금 막 버리면 아마 대란이 일어날걸요? 교통대란이. 네. 아주 굉장히 그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하여튼 뭐 궁금하면 정책에 대해서 좀 뒤다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좀 좋은 방향이 없을까라고 연구하는 게 사실은 정치인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계속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기 했는데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로 뭐 다시 연구하는 다른 정책을 가지고 연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불러주시면 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뭐 항상 모시겠습니다. 요새 뭐 우리 삐딱특보 중에 한 명 또 어디 뭐 정무특보로 간다나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구인단이에요. 불러주십시오. 다 잘 되길 바라나 저희도 이거 참 사람 구하기 어려워요. 서울에 엄청 많던데 네. 다 모시고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시민으로 살다 보니 또 불편하거나 이런 거를 한번 했으면 더 좋겠구나 하는 뭐 그런 것도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불러주십시오. 네. 앞으로 자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어떻게 도지사는 안 나갈 것 같고 청주시장에 도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네.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저 민주당원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갖고 오고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데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렇잖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변에서 좀 굉장히 응원과 지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청주, 정말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청주를 만드는데 한번 힘을 같이 내서 좀 움직여보자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제가 분에 넘치게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만간 이제 바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은 이제 다가올 예상되는 대선에서 맞아요.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제 지금 주어진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못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 네, 뭐 그런 거. 군단위 같은 경우는 더 네. 그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자기 선거 운동하러 다니는 거냐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을까봐 추운데 뭐 잘 됐죠. 뭐.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던데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사건 자체가 잘 해결돼야 그 다음에 뭐 어떤 진로가 나오겠네요. 네. 그죠? 나중에 또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설 연휴를 앞두고 청주 시민을 비롯해서 참 힘겹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렵고 한데 좀 설 인사를 대신해서 한번 인사 말씀 좀 하시죠. 네. 지금 전국이 어선하고 지역을 다녀보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설 명절인데요. 가족들과 마음만큼이라도 따뜻한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 앞두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명절 때는 어떻게? 저는 고향이 청주니까요. 네. 원래 본적도 청주라서 청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처가 쪽은 처가도 율량동이고 본가는 무슨 동이에요, 그러면? 저는 모충동에서 태어나서 네. 뭐 그래도 다 청주이니까요. 네, 뭐 청주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긴 연휴 오붓하게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